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후보가 제명이라는 조치는 면해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탈당 권유, 그러나 10일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차명진 전 의원의 처절했던 인생과 투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아버지가 이북 출신의 무학파입니다. 차 의원은 1979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해죠. 그 해 서울대 정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자마자 경제철학회라고 하는 이념 서클에 들어가서 운동권의 길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듬해에 1980년 5.50 권력이 등장하게 되고 차 의원은 정보부에 끌려갔다가 강제 징집을 당해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마치고 와서 1980년대 83년, 84년 이 무렵이 되는 것이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위장취업, 부천 그리고 인천 구로공단 이런 데 회사에 위장취업을 합니다. 무슨 철탑을 만드는 회사, 광학업체 이런 데 위장 취업을 하고 노조를 조직을 하고 파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 차명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노동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이 대규모의 노동운동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1986년에 그 유명한 5.3 인천 사태, 인천 지역의 대규모의 어떤 그 파업 노동다 투쟁을 조직하고 그리고 당시에 민정당사, 5.0 독재 민정당사, 지구당사를 습격을 하고 그래서 커다란 어떤 사회의 소요가 벌어졌던 중요한 사건이죠. 그때 서울노동운동연합의 의장을 맡고 있던 김문수라는 지도자의 이름을 듣고 차명진은 김문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지도자다. 당신과 함께 노동운동을 하겠다라고 김문수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5.3 인천 사태 때문에 김문수가 투옥이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손오련 서울노동운동연합의 의장을 맡게 되는 사람이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입니다. 심상정 의원 밑에서 차명진은 중앙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노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취업 운동 3년 선배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 차명진 전 의원의 부인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자, 김문수와 차명진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노동운동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좌파 정당 민중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9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은 자신들의 꿈과 달리 처절한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1992년이라고 한다면 1991년의 소련, 동구권 몰락 그 이듬해이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서부터 시작된 1989년, 90년, 91년. 자, 그래서 이제 김문수와 차명진은 고민하게 됩니다. 소련 동구권의 몰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서울대 안병직 교수의 충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자의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일종의 상승,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차명진은 이제 우파 정당, 당시 1992년 지났으니까 민자당이죠. 민자당,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한국당이 되는 것이죠. 당시 김영삼 정권 때 신한국당에 많은 이 제야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재호, 김문수, 차명진, 그리고 성북에 출마한 정택은, 김성식, 이러이런 임혜규, 이러이런 인사들이 신한국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김영삼 정권 때 영입한 제야 운동권 투사 출신들.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명진 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부천 소사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권 때죠. 그때 차명진 국회의원은 당시에 이제 각종 법안 통과,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법안들, 방송법, 이 종편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방송법을 포함한 여러 법안의 통과를 둘러싸고 격렬한 여야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본회의장 이 앞에서 뭐 양정당의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직자들, 보좌관들 엉켜서 엄청난 이 물리적 충돌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때 민주당의 당직자들의 습격을 받아서 차명진 의원의 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차명진 의원이 얼마나 격렬하게 투쟁을 했으면 그가 표적이 됐고 또 몸싸움에서 그가 팔이 부러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잘못 부러진 차명진의 팔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날의 충돌은 한국 사회의 여야 간의 이념적 충돌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좌파 민주당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팔이 부러져야 되는 사람은 원래 아주 골수 우파, 처음서부터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골수 우파에서 성장한 정치인이어야 되는데, 같은 민주당과 좌파 이념에서 활동을 하다가 좌파 이념의 부실과 위선과 가식을 깨닫고 전향한, 왜 그런 차명진 의원의 팔이 부러져야 되느냐.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이념의 골절을 상징한다 라는 내용의 칼럼을 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차명진 의원은 국가에 기여한 것이 많습니다. 처절한 인생과 투쟁을 통해서 정교조 명단 공개 사건으로는 또 이 거액의 손해배상, 이 재산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사건의 위선, 세월호를 그 비극적인 어린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을 세상에 고발한 것.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의 위선과 가식과 이중성을 세상에 알린 것. 물론 뭐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는 무슨 일부의 비판 이런 것을 겪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태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월호에 대한 위선과 가식을 적나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 펼쳐 보였다는 것. 대표적으로 차명진 전 의원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